걸그룹 배드키즈 출신 미스터트롯3 가수 진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는 거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또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이 또 듭니다. 네, 이 책은요, 이광수 작가의 조선시대 임금인 단종의 애상을 담은 그런 소설인데요. 이 단종이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내면의 변화와 희생적인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치적인 야망과 그로 인한 혼란, 또 이를 둘러싼 인간 간의 그런 감정적으로 오가는 모습이 또 담겨져 있고요. 이 소설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문화와 정치, 경제 상황 등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곡이 나왔는데요. 신곡 제목은 영월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영월이 단종의 유배지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영월 지역의 이 단종의 사연이 담긴 그런 노래고요. 짧게 불러드리자면 청룡포야 마냥
이거는 어느 시인분께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영월이라는 지역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이 소나무도 그렇고 관광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운 곳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 영월에 관한 노래를 꼭 한번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닿게 돼서 이 영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또 단종에서 이 책이 저의 노래와 제 안에 있는 그런 마음속의 말을 대신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어린 단종이 청령포에서 이제 유배 생활과 관풍원에서 죽음, 장릉과 애도 등 단종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책이어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한번 또 읽고 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문종대왕의 유언.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하고 한글과 음악, 시계로 유명했던 세종대왕 치세 23년 7월 23일 경복궁 안 자서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세종대왕의 맞손자이자 장차 단종대왕이 될 아기였다. 첫 가을 아침볕이 경회로 연당에 갓 피어난 연꽃에 넘칠 때에 동궁의 거처인 자선당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왔던 것이다. 궁녀는 이 기쁜 소식을 서둘러 대전마마께 아랠 양으로 남치마를 펄럭이며 경회로로 다름질 쳐왔다. 이때 임금은 매양하던 대로 집현전에 입직하는 학자들을 데리고 경회로 밑에서 연꽃을 보고 있었다. 이날 왕을 모신 학사는 신숙주와 성삼문 두 사람이었다. 세종대왕은 연꽃을 보면서도 자선당에서 기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세자빈이 지난밤부터 아기를 낳기 위해 밤새 산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은 옷을 끄르지 않고 때때로 나인을 보내 묻고 친히 내의를 불러 약을 준비시키는 등 거의 밤을 새웠던 것이다. 두 나인이 달려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이도 대왕이었다. 아직도 젊은 두 학사는 연꽃 보기와 글짓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대왕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상감마마, 세자빈께 옵서 방금 순산하시어 계시옵나이다. 앞선 늙은 상궁이 읍하고 허리를 굽혀서야 비로소 대왕의 얼굴이 풀리며 웃음이 돌았다. 세자빈께 옵서는 매우 신구하시다가 옥 같으신 아들, 아기를 낳으시고 곧 잠이 드시고 아기씨는 자선당이 쩡쩡 울리도록 기운차게 우시옵니다. 대왕은 왼손이 태어났다는 기별에 매우 만족해하며 얼굴 가득 웃음을 그리며 두 학사를 돌보았다. 이 해에 경사가 많구나. 김종서가 육진을 진정하고 돌아오고 이제 원송까지 태어났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성덕이시옵니다. 숙주 산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단종에서와 제 노래를 이렇게 듣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이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슬프지만 애절함, 그리고 유배를 어린 나이에 우리 단종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픈 마음과 정말 안타까움, 그런 걸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느낌들이 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펼쳐지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원통한 새가 궁중에서 나온 뒤로 짝일은 그림자가 되어 깊은 산속을 헤맨다. 밤마다 틈타 잠들려 해도 이루지 못해. 해가 가고 또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새소리 멈춘 새벽 맷뿌리엔 달빛만 희고
피눈물은 봄 골짜기에 낙화처럼 붉구나. 하늘은 귀먹어 애소를 듣지도 못하는지 어찌 수십만은 내 귀만 홀로 밝은지. 네, 이렇게 단종이 손수 지은 이 자규시를 읊을 때면 듣고 울지 않는 이도 사실 없고 숲속에서도 구슬픈 두견새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두견새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슬프게 우는데 이 차디찬 달빛 아래서 들려오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네 울음은 슬프니 하며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치 이 약간 제가 신인 무명 시절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웃으면서 이렇게 호응도 유도하는데 신인이다 보니까 반응도 잘 안 해주시고 알아봐 주시지 못하셔서 이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 흘렸던 그런 때도 또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또 해왔는데요. 우리 단종의 아버지죠. 문종께서 이제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실 때 이제 신하들도 부르고 아들 우리 세자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자는 어린 나이에 아바마마 소신이 비록 어리고 목매하오나 하교를 지워버리지 아니하오리다. 아바마마 천추만세 후에라도 수양, 안평 두 분 숙부를 주공과 같이 밑잡고 집현전 모든 부집을 스승으로 공경하려 하옵니다. 라는 이 부분이 정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남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12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12살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괄랭이에 투정 부리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정말 큰 무게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점잖게 말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대견스럽고 대단하기도 했으면서 약간 마음도 사실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2살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부모님한테 청바지 갖고 싶은 나팔바지가 있었어요. 그 나팔바지를 동대문 가서 꼭 사달라고 떼를 부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래서 단종이 한층 더 대단해 보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일일이 슬픈데도 막 이렇게 다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도 감추고 슬퍼도 감추고 항상 이제 밝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단중에 이런 의젓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좀 제 마음 같기도 하고 많이 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월아리랑 이 노래가 없었다라면은 사실 이 책을 읽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정말 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정말 이 프로그램에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MGTV. (2월) 금음 무렵 어느 날 왕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끝에 집현전 여러 신하를 내전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최항 이하 20명의 집현전 학사와 왕이 세자궁으로 있던 동안 번갈아 시강하던 좌필선 정인지와 우문학 최만리가 초대되었다. 이때 정인지는 우참찬이요 최만리는 부지학으로 다 높은 벼슬에 있었다. 왕은 병환 중이라 초췌했지만 평소에 친구처럼 믿고 사랑하는 집현전 신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담론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병색이 더욱 현저한 용환을 보면서
뜻있는 몇몇 신하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어서 이 잔치가 파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20명의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대왕이 평생 정성을 다하여 기른 국가의 보배였다. 비록 아직 40이 못된 젊은이들이지만 세종은 그들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집현전 학사가 못하십니다 하고 간하면 아니할 만큼 그들을 소중히 여겼으니 이것은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어진 선비의 말을 좇게 하는 본을 보이려 함이었다. 한 번은 이러한 일까지 있었다. 세종은 불도를 존숭해서 대전 안에 내불당이란 것을 두고 때로 승려를 불러 법문을 듣고 몸소 불전에 예배도 드렸다. 집현전 학사들은 대전 안에 불당을 두는 것은 태조대왕의 유교 입국의 뜻에 어그러진다는 이유로 내불당을 폐하고 공중의 일절 승리 드리지 말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대대로 불도를 존숭하던 것이 골수에 젖어 차마 내볼 땅을 폐할 뜻이 없을 뿐더러 왕후 심씨가 더욱 듣지 아니하므로 세종은 이때 처음으로 집현전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러기를 3번이나 한 뒤에 집현전 학사들은 일제히 물러나가 사흘 동안 다시 입시하지 않았다고 고했다. 그 구절을 떠올리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부모님께 투정도 부리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삶의 짐을 조금 일찍 짊어지고서 일을 하러 나가고 그랬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스트로 3에서 불렀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라는 곡도 가사가 정말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무너지는 마음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인데 이 책에서 또 저는 그런 감정을 정리할 그런 또 실마리를 찾기도 했고 이 단종회사의 이런 내용을 보면요. 단종이 유배를 떠난 후에 청룡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가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노래는요. 이 소중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고요. 짧게 또 들려드리자면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어.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지켜주세요. 이 사랑을 이런 노래입니다. 네, 많이 발견했죠. 이 단종과 정승왕후가 이 시대에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노래가 있었다라면 서로 만나지 못했던 그 애틋한 마음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과 정승왕후를 생각했을 때, 아, 이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많이 불러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있었죠. 또 작년이 용띠의 해였잖아요. 그래서 용띠의 해에는 제가 또 용에 관련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목이 용 한 마리라는 노래인데요. 감정을 누르고 있는 듯한 그 곡의 분위기가 이 책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이 용 한 마리의 짧게 들려드리면은 지금은 맨발 비탈에 서지만 내 시대도 한 번은 올 거야. 가슴에 용 한
용띠의 해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말도 그렇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언젠간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으로 그 용띠의 한 해를 좀 열정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죠.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이 단종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 어린 단종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유배지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도 이 감정이 저도 그 감정이 저한테까지 느껴져가지고 저도 같이 슬프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네,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불과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단종은 즉위할 때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후견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종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요. 또 할머니인 세종비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이 보위에 오를 당시에는 혼인 전이라서 정말 혈혈단신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면 왕대비나 대비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했고요. 할아버지 세종과 문종 부탁을 받은 김종서 등이나 신하들로부터 이제 호위를 받았지만 사실상 그게 역부족이었어요. 아버지 문종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문약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박식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 말년에는 7년이나 세자로서 실권을 가지고 이 왕조를 이끌었는데 이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면서 몸이 많이 지치고 약해져서 요절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던 수양대군은 명분도 없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을 철퇴시키고 권력을 장악해 버렸죠. 이 재위 2년 만에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은 상황이 돼서 물러났고요. 2년 후에 단종 복위를 도모하던 사육신 사건에도 또 연루가 돼서 노상군으로 강봉된 후에 강원도 영월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에 관해서 사실 궁금한 점도 되게 많은데요. 이 단종 죽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왕방현이 사약을 가지고 왔는데 차마 이제 말을 못 꺼내고 앞에서 울기만 하니까 이 노비가 그 공을 세우겠다고 활주를 풀어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숙종실록과 야사에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단종이 사약을 받기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에 스스로 활주를 감고 문을 닫은 후에 노비에게 당기라고 명했다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더 신빙성 있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영문도 모르는 하인이 힘껏 당겨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 자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이 세조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고 또 시신은 방치되었는데 이 영월 지방의 아전이었던 어문도가 아들들과 이 남몰래 거두어서 따로 매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어찌 해서 보존되다가 이 숙종대 복권이 되면서 작게나마 왕릉으로 승격 관리하면서 영월 장릉이라고 또 부르게 되었고요. 무력으로 폐위된 왕이라고 해서 단종릉에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무인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월군 보고 계시죠? 내가 왕이 되자 하니 불쌍한 너를 죄를 씌어 내쫓은 것이로구나. 만일 왕이 면류관을 벗어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노상군과 삼촌, 조카가 되어서 만난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잘못했다. 모두 내 욕심 탓이로구나. 풀의 이슬 같은 영화를 탐내는 욕심 탓이로구나
하고 조카님에게 사죄했을 것이다. 과연 이로부터 10년이 못 돼 왕은 이러한 후회를 실제로 하게 된다. 왕은 영월에 있는 조카이자 예전 임금이던 노상군을 생각할 때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이 없지 않아서 강원감사 김광수에게 명을 내렸다. 노상군이 있는 곳에 사철 과실을 따는 대로 잇따라 바치고 원포를 마련하여 수박이나 참외와 채소, 과일 등 많이 준비해서 지공하고 또 매월 수령을 보내 그 기거를 무난케 하며 그 지공하는 물자와 수와 기거 절차를 월말에 기록하여 아뢰어라. 그리고 내시부 우승지 김정을 영월로 보내 노상군에게 문안을 하였다. 이것은 노상군이 과연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첫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어린 조카의 가슴에 맺힌 원한이 무시무시하여 그것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목적도 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현덕 왕후를 패하고 노상군을 영월로 내쫓은 후로는 줄곧 왕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무서운 원혐이 원수 같은 칼을 품고 왕의 신변을 범하는 듯한 생각이 가끔 번개같이 지나와서 머리카락이 쭈뼛거림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형수님 되는 현덕 왕후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보는 꿈을 꾸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몸이 피곤하거나 편치 아니할 때 그러했다. 꿈이 무엇? 죽은 사람이 무엇? 귀신이 나를 어찌해? 하고 자신의 강한 운수를 믿으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쭈뼛쭈뼛한 무엇이 떠나지 않았다. 노상군에게 문안을 보내고 또 강원감사에게 노상군을 편안히 하여 두라는 분부를 내린 것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분 그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왜 굳이 아픈데 말할 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책의 66페이지에 보면은요. 왕은 눈물을 거두고 잔을 들어 올리라 하여 천천히 잔을 들어 오늘 내가 경들과 큰 언약을 하였으니 손수 사례의 술을 권하리라. 이 생에 덧없으니 뉘라. 목숨의 조석을 알리오. 이렇게 군신이 모여 즐김도 늘 잊지 못할 성사라. 경들은 내가 권하는 술을 받아 이 밤이 맞도록 취하여 즐기지 아니하려는가 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말할 힘도 없고 누워만 있던 문종이 굳이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아픈데 잔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고 왜 이랬을까라는 조금 의문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많았죠. 그 단종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을 쌓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종, 단종의 아버지죠. 문종이 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경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오라는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걱정이 됐을까 싶어요. 이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요. 태어날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문종까지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어린 아들을 놔두고 눈을 감는 게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줄과 그런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 단종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단종을 키워주신 분이 혜빈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혜빈이 그 당시에 이 영풍군이라는 아들도 낳았는데 단종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젖을 물려가면서 이 영풍군이랑 같이 또 키워주셨다고 해요. 정말 내 새끼처럼 키운 거죠. 근데 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혜빈 양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서 알게 된 건데 단종이 이제 왕권에서 정말 물러나게 된 계기가 우리 혜빈을 정말 어머니로, 제2의 어머니로 생각을 했는데 이 수양대군이 주변 사람까지, 단종의 이제 혜빈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계속 건드리니까 아, 이러다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하겠다 해서 왕권을 넘기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들도 떠올랐고요. 정말 많은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슬프면서도 역사가 깊고 또 한편으로는 재밌고 네,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영월을 여행 가려는 이런 관광객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단종애사, 이 내용이나 이 제목만 보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면 그 영월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스토리가 또 있어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월 여행 가시기 전에 관광객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해보면 저 자신에게 한 번 더 추천해서 중간중간 힘들거나 또 생각이 날 때 계속 읽게 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아, 영월 여행. 여행은 너무 좋죠. 특히나 이 영월은 정말 평화롭고요. 너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가 이 영월 아리랑을 불러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단종과 이 영월의 역사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하셨는데 계속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보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영월을 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추억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래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마치 경험을 하고 온 듯한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추억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자기 전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한 5페이지 정도 읽어볼까 했는데 이 스토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쓱쓱쓱 그냥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감정도 센치해지고 공감이 잘 되는 시간에 이렇게 읽었는데 네, 잠들기 전에 밤에 읽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신곡 영월 아리랑으로요. 이제 또 많은 활동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사실 지금 또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 있으면은 또 도전의 아이콘인 만큼 열심히 도전하고 영월 아리랑으로도 많은 활동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아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MGTV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으로요.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하늘이 떨어질 봄
저 길이 보일 때에 사랑의 기분 자락을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 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그대의 이름 앞에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게 힘이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질 뿐 저 길이 보일 때에 사랑의 이불 자락을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 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사랑의 이불 자락을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 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무대보다 더 깊은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단종회사는 저에게 제2의 인생을 만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MGTV